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 랠리 본 채널 같은 경우 벌써 6만 명, 6만 5천 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현재 기법 강의 채널 같은 경우에도 현재 6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투자에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투자자 여러분들 위해서 꾸준히 선물을 드리고 있죠. 6만 명 달성 기념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근본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AI 로봇하고 2차전지 기업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24년도에 좀 편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료집 꼭 영상 마지막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구독 버튼 누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봐야겠죠.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대폭락 결정적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시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추가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식을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명확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왜 최근 증시가 하락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급락했죠. 자, 그래서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많이 떠오르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인데요. 원래는 3월 달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12월 달,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딱 한 달 전이죠. 이렇게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이건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다 같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현재 1월 달 들어서 미국의 CPI 지표도 생각보다 잘 안 나왔죠.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속설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6월로 미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돌았고요. 심지어는 9월 달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은 실망 매물을 던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미국 증시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해당되는 이야기 나올 때 미국 증시도 잠시 밀렸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 밀렸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반등 세게 나왔어요. 이미 전고점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지수에서는 좀 더 심각한 모습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증시는 이미 직전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잠시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 어불성설이라 좀 보여집니다. 분명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약한 건 맞지만 이렇게 폭락을 할 정도의 명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영향은 주긴 줬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이유는 뭘까? 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문제인가? 미국 서방 국가들은 괜찮은데 아시아 지역만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일본은 아니다. 심지어는 뭐 거품 경제 직전 전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은 와중이에요.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 바로 미중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걸 진짜 제대로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해졌느냐? 이유는 바로 대만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만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선거죠.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결과 미국 진영하고 중국 진영, 미국을 함께 지지하는 쪽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쪽하고 이제 편이 갈렸는데요. 미국 친미 성향의 인물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선거를 민주대 독재의 대결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그래서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한 편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평화 통일이 불발되는 모습이었죠.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군사적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았습니다.
실제 이제 대만의 국립정치대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중국이 5월 정도까지 군사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입장에서 평화 통일을 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금 현재 평화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지가 무력 통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적으로 통일시키려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른 흐름을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국도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면서까지 대만을 꼭 가져야 되나? 의문이 들죠. 왜 계속해서 갈등을 할까? 이 갈등은 이어질까? 예상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굳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도체 생산 능력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이 정말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AI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아마 뒤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을 올려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든 기업들이든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국은 생각보다 AI 기술을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미국의 규제 때문이에요. 지금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이요, 28나노 이상의 미세 공정 기술을 적용하는 지금 현재 구형 반도체 생산을 크게 늘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 최근에 선진 기업들은 2나노, 3나노 뭐 못해도 지금 현재 8나노 지금 이런 수준의 이제 나노 굉장히 작고 효율성 높은 즉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들에 중점을 두는데 왜 얘네는 뒷북을 치나 28나노의 뒷북을 치나 의문이 들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 미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거든. 만드는 기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기계가 유럽에서 수출되는데 그 유럽 기업들한테 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중국이 바로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까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반도체 생산을 해내지 못한다면 AI 시대에 뒤처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TSMC 대만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특히나 대만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최근 이건 중장기적인 그림이고요. 단기적으로 중국이 특히나 대만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대만을 계속해서 침공한다라는 협박까지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냐? 이 작년 말, 뭐 작년 말이라고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1월 초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경제 위기를 주장하면 정보기관이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 살면서 자기 나라의 경제가 좀 힘든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중국 정부는 경제 문제점을 비판한 글들이 널리 전파될 것을 우려해 웨이보 등 SNS에서 계정 자체를 없애는 등 검열과 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자본시장의 병폐를 지적하며 주식 투자에 자제를 권고한 앞선 글은 웨이보에서 삭제됐고 류 원장의 계정도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경제 위기설 유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간첩죄 등을 경우에서 처벌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만큼 민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고 민심이 안 좋다. 이런 민심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심이 안 좋을 때, 이제 시진핑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갈등을, 이 위기를 누구의 탓으로, 외부의 탓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의 적을 외부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항상 정치에서 정말 흔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치 방법은 항상 쓰여왔는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식들로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 대만 침공 등 국군주의 추구할 수도. 갈수록 경제 불안이 커지는 중국이 향후 내부 불만의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미국 일강 워싱턴 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갈수록 커지는 국내 불안 여론을 억누르고 대중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냥 동일하죠. 부트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곧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이제 주 원인이죠.
독일은 곧 쇠퇴가 임박해 온다는 두려움이 촉발한 깊은 비관론 속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라고 짚었다. 그래서 과거의 이력을 생각해 봤을 때 중국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현재 차지하고 싶은 이제 이런 논리가요. 어디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냐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원래 이 러시아의 땅이다가 이제 세계대전 이후로 떨어져 나간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여기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러시아가 좀 유리해지는 구조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섭죠. 중국 같은 게 비슷하죠. 과거에는 중국 땅이었다가 지금 해방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로 떨어져 나왔다가 떨어져 나온 것도 원래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흐름들, 특히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부분을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지금 대만 침공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뒤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만을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런저런 지원해주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최근에는 자신의 세금까지 투입해가면서 대만의 무기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벌였습니다. 조용히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그래서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만 대선 후 미국 사철단 파견, 중국 즉각 반발. 그래서 바이든 어떻게 미국은 대만을 지키려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중국을 이 대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이 한국하고 뭔 상관이냐? 실제 연관이 있습니다. 재밌는 최근에 결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GDP 23% 급감. 이 미국 블룸버그의 이코노믹스에서 의견이 났는데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를 분석한 결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대만의 GDP가 40%가 날아가고 중국 GDP가 16% 하락한다. 일본 GDP는 13.5% 하락하는데 코로나19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타격이 두 배 이상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 총통선거 앞두고 군사 경제력 압박 수위 높였다. 뭐 이미 뭐 결과가 나오긴 했죠. 근데 만약에 침공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GDP가 23% 급감하게 되면서 중국보다도 전쟁을 하는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더욱더 큰 타격이 일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한국의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타격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이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아니면 대한민국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이게 의문이 들 만큼 정말 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인데요. 대만의 TSMC가 날아가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워낙에 뭐 반도체 기업들은 협업도 많이 하고 서로 밀고 당겨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만에 이제 TSM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도체 이제 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반도체 기술이 협약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TSMC의 물량을 한국의 삼성전자가 먹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단 단기적인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흔들 만한 요인이 된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 하락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미중 갈등의 양상이 현재 북한까지 이어졌는데요. 북한의 도발이랑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중 갈등이랑 무슨 상관이냐? 실제 최근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전쟁하는 곳들이 많아졌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죠? 그리고 중동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하마스 전쟁 그리고 그 예멘 반군이라고 해서 또 중동 지역의 또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이슈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첫 번째 전쟁이었죠. 이걸 무슨 얘기가 나왔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황 동력 고갈 국면 미국 지원 중단됐다. 그래서 미국 지원이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미국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하나 정도까지는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으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늘어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중국
그리고 러시아 동맹국들이 좋아합니다. 이들을 동맹국들 중에 하나가 누가 있죠?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짜 혼란을 만들려고 북한이 움직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최근에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적이다. 초토화 위협 뒤에 미사일을 쏘았죠. 북한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작년쯤 실패했었던 지금 현재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유격체계 무력화, 지금 현재 초음속 분석도, 북한 최선이 15일에 17일 방러 밀착 과시 이렇게 해서 외교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뭐 달라고 하려고 이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런 미사일까지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미중 갈등 속에서 결국 북한의 도발까지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에 대한 침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하락했을 때 여러 이유를 따져봐도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다. 정치적 이슈로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정치적 리스크로 하락한 증시는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인 갈등이 이어지더라도요. 이게 재밌는 특징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더 북한이 더 도발하면 어떡해요? 뭐 진짜 대만하고 지금 중국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면요. 전조 현상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전조 현상 때문에 증시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선반영하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대한민국 증시에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급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급락이 추가적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지금부터 더 떨어질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못해도 횡보. 지금 현재 잘하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 95%의 확률로 정치적 리스크가 뜨고 나서 단기간에 급락한 증시는 추가 하락을 보이보다는 다시 뭐 다른 뭐 경제적 대폭락 뭐 이런 이슈가 나온 게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아니면 정말 정치적 이유로 더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이밍은 좋은 종목을 매집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전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번 연도 6월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미뤄졌었던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6월 달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솔솔 있죠. 금리 인하가 시작 타이밍이 6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6월 달까지 공매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좋은 종목들도 지지부진하게 떨어진 종목 많거든요.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타이밍이니까 금리 인하 직전까지 증시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좋은 종목 살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 매력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권장해드리는 섹터 쪽은 어느 쪽이 좀 괜찮아 보이냐면 이제 삼성이 최근에 AI 핸드폰을 내놨잖아요. 아마 AI 핸드폰을 내놨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가지고 아유 별거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삼성의 AI 인공지능 막 탑재했다라고 호들갑 떨었는데 생각보다 기능이 몇 개 없었으니까요. 실시간 통역에 대한 부분은 신기하긴 했지만 이걸 내가 어디다 써?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자 근데 뭐 해외 나갈 때 아니더라도 뭐 수도 있게 하시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온 디바이스가 시작됐고요. 온 디바이스 반도체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삼성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능력을 갖춘 하드웨어를 갖췄기 때문에 이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과 협업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렸어요. 새로운 AI 상품 서비스들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바뀐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삼성은 1년에 언팩 행사, 새로운 기능 발표하는 행사를 두 번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월 언팩이고요. 1월 언팩 최근에 하는 행사죠. 그리고 7월 빠르면 7월에서 8월 달에 언팩 행사를 또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7월, 8월 달에 새롭게 공개하는 기능 성능에 대해서 언제부터 소문이 돌겠어요? 한 5월 달, 6월 달부터 돌겠죠. 그래서 지금 딱 AI 반도체 쪽 관련된 좀 기업들을 여러분께 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삼성전자가요 이번 연도에 반도체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의 시기가 2분기, 3분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딱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 삼성의 반도체 업황의 흑자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딱 5월 달, 6월 달쯤 관련된 종목들 베팅해 보시면 정말 확률이 높습니다.
이슈도 있고 재료도 있고 근본적인 재무적인 회복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사에서 좋아할 만한 키워드들이 쏟아진 타이밍이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긴 호흡을 가져가 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급락은 기회로 삼으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려요. 물론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천천히 매집하신다는 마인드로 매집하시면 비싼 가격에 안 사고 적절한 가격에 잘 사실 수 있겠죠.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적어도 특히나 뭐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계신 분들 그리고 카카오톡방 계신 분들 모두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만큼은 뭐 제가 꽤 다른 방송에서 해드린 적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내용을 전달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꼭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을 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제가 뭐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조금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축소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디테일한 부분 좀 틀린 부분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큰 그림, 큰 방향성 자체는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적어도 80% 이상의 확률로 이상으로 맞춰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맹신하시기보다는 항상 추가 내 공부하는 자료로서 확인하시고 내 생각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해 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나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난 추가적인 종목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무료 자료집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닝 서프라이즈, AI 로봇 2000지 들 중에서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만 담아놓은 자료집하고 함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해보시면 되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우측 상단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한가릴리 메인 화면입니다. 상한가릴리 메인 화면에서 모든 급등전주 시황을 모든 자료를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는 정말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정말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아무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용약관 동의 체크 내용 나오고요.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집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이메일 주소 이게 중요합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적으세요.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1234 1234 60개 하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이메일 주소 말고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대신에 골뱅이 뒤에 번을 잘 적으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이게 아이디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이디 로그인하실 때 꼭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골뱅이 네이버.com을 꼭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이거 꼭 체크하세요. 매일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 로그인하면 귀찮잖아요. 골뱅이 네이버.com 맨날 적으면 귀찮단 말이죠. 이걸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타 종목들 그리고 매일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석부터 주요 지표들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고 전일자 상승 종목과 오늘의 주요 뉴스를 비교해 보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를 분석해 드리는 글들을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시 30분에 아침 시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8시 30분 아침에 이쯤에 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착 자료라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했었던 테마와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음 날까지 이어갈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꼭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는 자료집이죠. 2024년도 이 두 개 급등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접속하셔서 2024년도 위에서 두 번째 두 배 급등 자료집 공지글 클릭하시면 맨 밑에 AI 로봇 2000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가다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를 무료로 드리니까 아이고 나중에 돈 안 내고 무료로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해당 자료만큼은 꾸준히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 보시면 급등주 차트가 예뻐 보이는 종목을 찾는 거, 그죠?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거, 장전 시황,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어땠고 주요 지표 보고 오늘 주요로 봐야 되는 섹터 뭔지 분석해 보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고른 거, 그리고 2024년도에 정말 유망한 섹터를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거, 자료집을 통해서. 사실 이건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투자자라면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해서 드릴 뿐이에요. 이건 근데 이 정보를 매일매일 한다는 거, 특히나 뭐 상승장에서야 다음 날도 수익 먹어야 되니까 하겠죠. 근데 하락장이나 내 맘대로 증시가 잘 안 될 때 사실 이걸 꾸준히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1시간씩 걸어 다니면 건강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 또한도 굉장히 그것도 힘듭니다. 주식시장에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 또한도 부끄럽게도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받고자 여러분께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매일 1,000분, 2,000분 들어와서 제 게시글을 봐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약속 드렸기 때문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분석해서 저 자료를 올려드리겠죠.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 스스로 저의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은 100% 무료로 꾸준히 평생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저는 무료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어 왔으니까 정말 성실한 사람이 정말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